장사하시는 사장님께서 이제 장사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서 어떤 영업에 대한 권리를 이제 넘기는 걸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죠. 영업권이라고 표현해서 영업에 관련된 권리금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뭐 바닥 권리금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시설 권리금은 시설비를 주고 사는 거죠. 기존에 인테리어 되어 있던 부분들을 내가 인수하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주는 거니까 실제 우리가 말하는 권리금이라고 하면 이제 영업 권리금을 이제 그러니까 영업 권리금 당연히 내가 장사하고 있는 데서 내가 옮겨가고 새로운 분이 여기서 일을 할 때 단골 고객들이나 고정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지급하는 거고요. 바닥 권리금은 뭐 좋은 상권에서 뭐 임차인이 뭐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기 들어오면 장사가 웬만큼 될 거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냥 자릿세를 받아가는 게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권리금 받고 나가시는 사장님이 어쨌든 간에 돈을 받으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신 거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권리금 받고 들어와서 나도 장사하다가 나갈 때 권리금 받고 나가면 뭐 어차피 쌤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묵하에 이제 서로 신고를 안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새로 임차로 들어오시는 사장님들이 이제 권리금에 대한 비용 처리라든가 좀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은 좀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기타 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에서 필요경비 60%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금을 1억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60%인 6천만 원은 이 영업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수고나 노력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그 4천만 원에 대한 소득의 20%가 세금이에요. 기타 소득세로. 단순히 생각하면 80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오죠. 계산을 쉽게 하려면 내가 1억 받았다 그러면 8.8%로 계산을 해주면 대충 기타 소득세는 나와요. 권리금이라는 게 영업권에 대한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뭐 인테리어라든가 뭐 주방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도 같이 넘기거든요. 아까 말했던 시설 권리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넘기는데 그게 다 하나의 영업권으로 포함이 돼버리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하고 이랬던 비용들이 영업권으로 다 들어가서 소득으로 다 보여지니까 가급적 권리금 계약을 하실 때 시설비 부분은 별도로 이제 목록을 작성하셔서 뭐 냉장고, 뭐 인테리어 비용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별도로 표시하시고 순수 영업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 그 영업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순수하게 받은 보상 금액이니까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신 편이죠. 10년 전만 해도 권리금 거의 신고 안 했죠. 보통 개인 간 거래는 안 하고 법인들은 이제 법인 장부상 대금 지급이나 이런 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개인 간에는 거의 안 했어요. 뭐 나갈 때 또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세무서가 뭐 돌아다니면서 권리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분쟁이 생기거나 그러면 탈세 제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권리금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줬는데 세금 신고를 뭐 안 했다, 난 세금에서 못 받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 들어가면 그때 이제 세무서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야 될 세금, 소득세랑 거기에 대한 가산세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징당할 수가 있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장사를 하시는 분이 10년간 내가 거기서 영업하는 거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대 10년까지는 내가 나가라고 하더라도 내가 안 나가고 거기서 계속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되기 전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10년이 지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나가라 그러면 이제 나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아시는 분도 1층 상가에서 이제 닭갈비집을 10년간에 계속 하셨는데 거기 건물주분 자제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신다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10년 됐는데 뭐 안 나갈 수는 없죠. 좀 나가라고 하니까 그럼 권리금 같은 것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럼 임대인이 직접 자기가 장사한다고 하니까 권리금을 굳이 주진 않겠죠. 주지 않고 닭갈비집이 잘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주인 자제분도 거기다 닭갈비집을 차려가지고 장사를 이제 약간 좀 그렇죠. 예. 그 임차인이 월세를 뭐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귀책 사유가 임차인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퇴거 나가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뭐 이런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10년 전에 그 임차인을 이제 나가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10년간은 영업할 수 있게끔 법으로 보장해 놨으니까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은 불안하지 않게 영업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노하우도 사실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뭐 이제 특별한 노하우, 비법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지식 재산권을 내가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리를 내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권리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세법적으로는 이제 그 권리금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뭐 계속적으로 뭐 내 비법을 오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냐, 이것에 따라 세금 체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비법 노하우를 뭐 한 번 주고 내가 이제 그만둔다거나 전수라고 나는 이제 은퇴하거나 이렇게 일회성이라고 하면 이제 기타 소득으로 해서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50년 전통의 뭐 노하우를 오는 사람들한테 다 전수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내 지식재산권을 이제 대여하거나 빌려주거나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업으로 봐요. 그래서 사업소득세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죠. 사업소득세로 신고한다는 거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돼요. 기타소득세 60% 필요경비 인정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죠, 기본적으로. 권리금은 나가는 분이 요구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수용하면은 그게 협상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니까요. 내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나는 이제 2, 3년 있다가 옮기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한테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통보를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내가 구해서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는 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임대인이 자기가 쓰기 위해서 비워달라고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내가 데리고 오는 거를 되게 꺼려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임차인한테는 뭐 월세를 현행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서 이제 받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까다로운 조건들을 막 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명백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걸 방해하는 걸로 보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대상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세금을 안 내고 탈세를 했다라고 해서 10년, 20년, 30년처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거에 대한 중압감으로 시달리게끔 하는 거는 너무 이제 가혹하다라고 이제 보통은 봐요. 그거에서 세금을 걷는 기간을 국가에서는 정해놨거든요. 그거에 이제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너가 뭐 안 한 건 잘못이긴 하지만 너가 평생 그걸 안고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 세금 안 냈지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우리가 걷어갈 수 있는 기간을 두겠다. 그 기간이 지나면 뭐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세금 걷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권리금에 관련된 거는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세무서가 왜 10년 전에 그 권리금 받은 거 세금 신고 안 했느냐고 얘기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고요. 권리금 책정은 사실은 뭐 당사자 간의 협의로 보통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시설비 같은 경우는 뭐 인테리어라든가 집기, 주방기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감가상각을 5년 정도 기간으로 감가상각을 하는데 1억짜리 인테리어와 집기, 주방기를 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신 분야에 한 2년 차에 넘겼다 그러면 한 60% 정도에 대한 그 시설비에 대한 지불을 하겠죠. 그 시설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금액을 서로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영업권 관련된 이제 권리금은 보통 이제 1년간 내가 순수익을 얼마 정도 버는데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손해가 없지 않겠냐라고 정하는 금액들은 1년 정도를 보통 정하거든요. 그래서 1년간 내가 받은 순수익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에 12개월 한 3,600만 원 정도의 이제 권리금을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그 서로가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해서 적정 금액으로 이제 지불을 하고 이제 받고 이렇게 이제 보통들 하고요. 목이 좋거나 뭐 위치가 좋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더 받을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이제 협의해서 되는 부분이죠.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매출을 약간 과다하게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카드 단말기 매출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카드 단말기 매출을 자기가 그냥 결제를 많이 해가지고 매출을 부풀려서 이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번에 커피숍 매장인데 여기는 현금 많이 쓰신다고 파시는 분이 새로 인사하신 분한테 여기 현금 매출이 일 얼마 정도 있다. 이거는 근데 포스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매출이 좀 발생하니까 권리금 요금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하셨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인사하고 나서 봤더니 현금 매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속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권리금도 세금이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10년 이내에 보통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상업을 하다가 이제 나가는 경우에 권리금을 이제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새로운 임차인과 이제 사장님께서 분쟁의 소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설물이라든가 뭐 영업권 평가가 금액이 좀 과다하게 부풀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시고 또 시설물 상태가 어떤지 뭐 그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하시고 사진도 찍어 놓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될 때 증거 자료를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권리금 세금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